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산업기사 실기 17강 차단기와 개폐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개폐기하고 차단기하고 여러분이 아시죠? 개폐기는 스위치입니다. 그죠? 차단기는 브레이크죠. 이렇게. 그러면 개폐기하고 차단기를 우리가 분류를 하면 개폐기는 이렇게 고장 전류는 차단을 못하죠. 그죠? 우리가 일반 부하 전류만 차단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차단기는 이 고장 전류도 차단을 하죠. 이렇게. 이것도 차단 가능하고, 당연히 부하 전류도 차단이 되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개폐기하고 차단기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차단 130번에 보면 차단기에 비해서 전류용 퓨즈, 파워 퓨즈죠. 이렇게. 우리가 퓨즈인데 전압이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점을 4가지를 쓰라면 일단 가격이 헐죠.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소형 경량이고요. 그 다음에 변성기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고속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을 하나 써라 그러면 재사용 안 되죠. 한번 쓰면은 끝이죠. 이 말을 재투입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1번입니다. 부하 개폐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개폐기는 뭐가 안 되죠? 예. 이 고장 전류가 차단이 안 되죠. 이렇게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LBS를 쓰면 여기에 뭐 단다 이렇게. 예. 파워 퓨즈를 달아야 되죠. 파워 퓨즈를 달아서 이게 무슨 전류를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부하 개폐기를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하 전류만 차단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번입니다. 129번에 52C라는 기호가 나오고요. 52T라는 기호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52C는 차단기 투입 코일이고요. 52T는 차단기 트립 코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차단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차단기 표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위치 표시는 그냥 이렇게 하고요. 왜 이거 틀어 막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고장 전류를 차단을 할 때 이게 불꽃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불이 나죠. 불이. 그래서 다 틀어 막은 겁니다. 그래서 불을 꺼야 되죠. 이거를 우리는 소호 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차단기가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붙이는 거. 그럼 차단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입을 할 때 당연히 손으로 할 수도 있겠죠.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전기적 신호를 줘서 이렇게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트립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차단기를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차단 방식이죠. 이렇게 이 차단 방식이 트립이다 해서 여러분이 차단기를 이렇게 보시면 요게 해가지고 요게 트립 코일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트립 코일. 요 트립 코일을 움직여서 이 차단기를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나오죠. 2019년도에도 나왔고 22년도에도 나왔고. 그래서 52C, 52T는 이번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좀 넘길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배전 설비에 보면 이 수배전 설비 방식인데 이 수배전 설비 방식이 CB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방식이 있고 PF12 방식이 있고 PFS형 방식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한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이렇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뭘까요? 왜 MF입니다. 왜요? 이 MF가 살아 있어야지 뭐를 받는다? 전기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MOF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터입니까? 미터링에다가 오브에다가 팩트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MOF는 여기 CT가 이렇게 달렸죠. 그럼 여기에 PT가 안 달립니까? 이렇게. 요 PT가 달리고 요새는 VT라고 하죠. 요리 달리가지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계란기를 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MOF죠. 이런데 그러면 우리 파워 라인이 있으면 한전 라인이 있으면 여기에 MOF를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 여기 전기세를 받을 거 아니야 계란기로. 그랬을 때 한전에서는 인마를 가장 보호해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이걸 가장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차단기를 달아주면 당연히 MOF 보호가 되겠죠. 요런 타입을 우리는 CB형 큐비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MOF가 이렇게 있으면 차단기가 밑에 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단기가. 그럼 여기가 파워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내려오면 이 MOF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이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뭘 단다 이렇게. 파워 퓨즈를 달죠. 이게 우리가 파워 퓨즈 CB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PFS형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걸 이야기하죠. 여기에 MOF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계란기 달겠죠. 이렇게. 그 계란기를 달면 이렇게 여기 파워 라인에 여기에 뭐 LBS가 들어가든 개폐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MOF 보호합니까? 이거 LBS가 고장 전류를 차단을 못 하는데 이랬을 경우에 뭘 달아줘야 돼? 여기다가 여기 뭐 달아줘야 돼? 파워 퓨즈 달아야 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워 퓨즈 스위치입니다. 스위치형이라고 하고 요거는 여기 밑에 지금 차단기가 내려와 있죠. 그래서 PF12형. 이거는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자체가 CB는 차단기 아닙니까? 회로 차단기. 이렇게 했을 때 서킷 브레이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실 게 우리가 수전 설비를 다 그려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이 한전 측에서는 계란기 전기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MOF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거. 그래서 항상 MOF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수전 설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페이지 한번 좀 넘겨볼게요. 아시다시피 이게 수전 설비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CB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파워라인이 있죠. 그럼 여기에 단로기가 들어가죠. 단로기가 들어가서 여기에 또 단로기가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금 피렉이 들어가죠. 이렇게 접지하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제가 차단기를 둔다고 합시다. 이렇게 차단기를. 그럼 이 차단기 트립 시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요게 OCR이 3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암메터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전류를 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들어가는데 이게 OCGR입니다. 지락전류. 그럼 여기가 5개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이게 트립 코일이죠. 그럼 이래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요게 차단기가 MOF를 보호하니까 여기에 MOF가 들어가겠죠. 요렇게. 그럼 여기에 전류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만요. 여기에 파워 보호해야 되니까 파워 퓨즈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T가 들어가죠. 이렇게. PT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전압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류계는 여기서 달렸죠. 여기서 이 전류계가 달렸죠. 그 전압계 달았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변압기를 달죠. 이렇게. 변압기를. 그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변압기를 달 때 여기 파워 퓨즈 들어가죠. 이렇게 변압기.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래 됐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세트가 있어요. 항상 이 CT하고 요 CT하고 요 트리코일하고는 세트입니다. 무조건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이 MOF하고 요 밑에 PT 있죠. 요거 이거는 항상 세트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마가 요게 요 세트가 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MOF 밑으로 내려오면 이 MOF가 보호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여기 뭐 달아야 돼? 파워 퓨즈 다는 거죠. 그게 요 타입이죠. 요 타입. 그러면 제가 요 타입을 옆에 한번 그려볼게요. 좀 좁더라도. 그럼 여기가 파워 라인이죠. 파워 라인이면 여기에 단로기 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레기 달죠. 여기 단로기 달고 여기 당연히 피레기를 달겠죠. 이렇게 피레기를 달고 여기에 차단기가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 달아야 돼? 파워 퓨즈 달아서 여기에 MOF를 보호해야 되죠. 이렇게. 그럼 MOF를 보호하면 요거 세트로 가는 게 있다 그랬지. 예, 여기에 파워 퓨즈 하나 달고 여기에 PT 하나 달고 볼트미터 달아야 되죠. 이렇게. 요건 내가 세트라 그랬죠. 항상 이건 MOF는 요마하고 세트로 간다고. 요걸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 차단기가 들어오죠.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차단기가 들어오면 얘 트립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CT 빼야 되죠. CT 빼서 OCR 3개 암메타 들어가고 OCGR 들어와서 얘가 트립시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차단기는 여기 세트죠. 이렇게 차단기하고 연마가 세트입니다. 이렇게. 그럼 연마가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붙이면 지금 이렇게 차단기를 위로 올렸을 때가 좋을까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 위로 올리면 고장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MOA도 보호하고 다 보호하잖아요. 이렇게 TR도 보호하고. 그런데 이 차단기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여기서 밑으로만 보호한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호 범위가 뭐가 넓다? 12형이 보호 범위가 넓죠. 요거 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게 크다? 12형이 크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압 차단기입니다. 우리 고압 차단기면 크게 뭐 기사니까 우리가 VCB가 있고요, OCB가 있고, 그 다음에 GC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그 우리 공기 차단기 있죠. 요게 공기 차단기. 공기 차단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A, B, B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VCB는 백큐음이죠. 백큐음. 진공입니다. OCB는 요거는 오일 아닙니까? 이거는 GCB는 가스죠. 요거는 우리가 에어입니다. 에어. 에어에다가 우리가 블래스트 이래가지고 블래스트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ABB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기 차단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공기는 압축 공기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공기가 아니고 압축된 공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OCB죠. 요게 OCB죠. 유입 차단기. 가스 차단기는 GCB고요. 진공 차단기는 VCB죠. 여기 고압 차단기입니다. 하나 더 들어간다면 여기서 말하는 A, B, P.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공기 차단기입니다. 이때 이 공기가 어떤 상태라고요? 압축 공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기 차단기 여기 뭐야? A, B, 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진공 차단기 있고 자기 차단기, 자기는 마그네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쓰라 그러면 자기 차단기도 쓰지만 우리가 A, B, C, 우리가 A 공기죠. 공기 차단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CB라고 합니다. 좀 지울게요. 요 차단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 저압 차단기, 우리가 저압 차단기, 고압 차단기가 아니고 저압 차단기에는 기중 차단기가 있죠. 이렇게. 요게가 ACB입니다. 여기서 에어에다가 서킷 브레이크에서 이거는 이때의 공기를 대기 중의 공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공기, 압축 공기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는 ACB라고 하는데 이 ACB는 저압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압 차단기는 요거는 고압이고요. 우리가 저압 차단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CB 기중 차단기가 있고요. MCCB 있죠. 그죠? 배선용 차단기. 그 다음에 누설 전류 차단기도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압 차단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 아무 차단기나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고압 차단기 120번에 보면 고압 차단기 3개를 쓰고 각각 소호 매체를 이걸 써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소호는 불 끄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를 이렇게 틀어 막았죠. 이렇게. 틀어 막아서 이래 그리죠. 이 안에 진공 상태면 진공 차단기, 이 안에 기름을 잔뜩 넣었으면 기름 유입 차단기, 여기에다가 SF6라는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었으면 가스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죄송합니다. 외부로 이 불꽃이 나오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이 스파크가 나오지 말라고 콱 틀어 막은 겁니다. 다시 이 틀어 막은 이 안에 진공 상태를 주면 진공 차단기, 기름을 주면 기름 차단기, 가스를 주면 가스 차단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가적으로
우리가 불이 날 때 이 불의 조건이 있죠. 우리가 보통 가산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대 요소가 이게 가연물이죠. 가연물이고 산은 산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점은 점화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화원이 이 스파크, 이 불꽃이 점화원이 될 수도 있죠. 불꽃이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뭐란다? 예, 전기, 화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불꽃이 나오지 말라고 틀어 막은 겁니다. 그래서 유입 차단기는 기름이죠. 기름으로 불 끄는 거고요. 가스 차단기는 SF6로 불 끄는 거고, 진공 차단기는 지금 산소를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산소를. 그래 진공으로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 차단기 있죠. 이렇게 ABB. 공기 차단기는 요거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압축 공기고요. 다른 똑같고,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공기 차단기는 뭘로 할 거라면 공기로 하는 거죠. 공기로. 대기 상태로. 자, 이 정도로 해서 차단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1번은 24년도 1회차 나왔던 건데, 이게 지금 V12가 뭐고, 그 다음에 OCB가 뭐고, ACB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ACB는 저압 차단기죠. 고압 차단기가 아니고, 이거는 저압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2번을 보시면, 이런 수전 설비에서 변압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엄마가 고장이 생겼으면 여기가 전원이 투입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파워라인 아닙니까? 여기는 부하고, 어느 거 잘라야 돼? 이거, 어느 걸 잘라야 돼? 이거 ACB도 있고, 여기 MCCB도 배선용 차단기죠, 이거. 요거는 배선용이고, 요거는 기중 차단기죠. 그 어느 것 위에 걸 잘라야지. V12 잘라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 좀 넘길게요. 자, 여기가 이 달록이 아닙니까? 요걸 1번이라 하고, 요걸 2번이라 하고, 요걸 3번이라고, 요걸 4번이라 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이런 변전 설비에서 무정전 상태입니다. 정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차단기를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단기를 끊는데 무정전 상태로 끊는다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되나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요거 연결해야 되죠. 요 끊을 거니까 차단기를 요거 먼저 연결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 4번을 일단 ON 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차단기하고 달록이는 개폐기 아닙니까? 달록이는 스위치라고. 스위치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예, 고장 전류를 차단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스위치를 끄는 순간에 이 달록 스위치를 꺼버리면 불꽃이 확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뭐부터 차단시키고, 차단기부터 2번 오프시키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 부하 3번 오프시키고, 그 다음에 1번을 오프시키면 되죠. 이렇게. 여기 지금 점검할 때 차단기를 지금 차단시킨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냥 복귀를 시켜야 되지, 이제는. 그럼 복귀를 시키려면 이걸 ON 시킨 거는 목적이 뭐 차단할 때 이래 전기가 더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무정전이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복귀를 시킬 때는 반대로 해야 되지. 그죠? 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임마지 임마 이걸 차단기를 먼저 지금 ON 시키면은 이걸 먼저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 간다. 이게 타버린다고. 그래 복귀할 때는 3번 먼저 ON 시키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번 ON 시켜야 되죠. 그 제일 마지막에 뭐 시키고, 차단기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연결돼 있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오프 시켜야 되죠. 그리고 복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시험에 계속 나온다고. 2020년도 나왔고 24년도도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은 이렇게 복귀시킬 때나 차단시킬 때나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지. 브레이크는 다시 한번요. 브레이크는 뭐를 차단한다? 고장 전류를 차단하죠. 그런데 이 고장 전류가 뭐를 차단할 때 뭐를 일으킨다? 예,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죠. 이 스파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 개폐기는 타버린다고, 이 스파크 때문에. 아시겠죠?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4번입니다. 124번에 BIL이라는 값이 있고, 여기 150kV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전격 전류가 이식하고 차단 시간이 5Hz고, 이래서 물으면 답해라. BIL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베이식입니다. 베이식. 그 다음에 임펄스, 충격이죠. 임펄스의 인슐레이션입니다. 인슐레이션 내가 많이 했죠, 이거. 절연. 그 다음에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 충격 절연 강도입니다. 이게 인슐레이션이 절연이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25.8kg죠. 그럼 투투나인이네. 공식 전압이. 전격 용량, 이때 전격 용량이라는 거는 전격 차단 용량이죠. 그렇죠? 이렇게 전격 차단 용량인데, 그럼 전류를 차단하는데 왜 MVA를 쓰느냐? 그냥 메가 암페어를 안 하고 이렇게 MVA를 쓰느냐? 차단기 용량은 다 MVA입니다. 비상전력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류를 표시 안 한다는 거. 전류를 차단하는 건데 이렇게 차단 용량은 비상전력으로 한다라는 거. 그 이렇게 넣으면 되죠. PS는 루트 3에다가 VN의 IS입니다. 요거 전격 전압입니다. 요거는 전격 전압이고, 요거는 무슨 전류? 차단 전류입니다. 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같이 들어가는 게 뭐야? 퍼센트 Z분의 100의 PN. 똑같은 겁니다. 이거나. 요거는 전격 전류고, 이 식이나 똑같죠. 그래서 여기 전격 전류가 25.8이고, 그 다음에 20A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차단기의 트립 방식이죠. 트립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죠. 요거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차단기에 보시면 이게 차단기에 우리가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이 차단하는 방법이 트립이죠. 그럼 투입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차단을 트립을 시키는 거는 손으로 하지 못하, 자동으로 고장이 생겼을 때, 이렇게 고장이 생겼을 때 지금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방식이 우리가 과전류 트립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DC 전압 트립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UVR 아시죠? 그죠? 부족 전압, 이렇게 부족 전압 트립 방식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마지막은 뭐 콘덴서 트립 방식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 과전류 트립 방식은 뭘 이야기하냐면 차단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 CT 하나 빼고 요게 OCR 하나 단다고요. 과전류. 이게 와서 이게 트립시키는 거죠. 이게 과전류 차단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DC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요게 차단기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차단기가 있으면 요게 트리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를 하나 달아주고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요거 DC 전압이죠. 그러면 여기에 OCR이나 GR이나 그 다음에 UVR이나 이 릴레이를 달아서
요게 이상시 놓으면 딱 달아보면 요 트립 되죠. 요게 DC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 전압 방식은 요 밑에 그려볼게요. 부족 전압 방식은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 PT를 하나 뺍니다. 이렇게 PT를 하나 빼서 여기에 UVR 릴레이를 하나 달죠. 부족 전압. 그 여기에 TC를 이렇게 달아버리지. 이게 부족 전압 트립 방식이고요. 콘덴서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PT를 뽑아요. PT를 뽑고 여기에 콘덴서 디바이스, 그죠? 콘덴서 디바이스를 하나 달고 여기에 트립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CTD 이렇게 하면 콘덴서 트립에다가 디바이스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제가 부연속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좀 더 큰 공부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것도 기초가 되겠죠.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 개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트립 방식 4가지 페이지 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요 주 변압기에서, 그죠? 500kV의 세대입니다. 그러면 500에다가 곱하기 세대 아니면 용량이 YY 결선했을 때 2차 측에 설치해야 될 차단기 용량은 얼마냐? 이거 물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드 3%라고 했네. 그럼 여러분이 차단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3에다가 VN의 차단 전류죠. 이 식을 쓰든지 아니면 퍼센트 Z분의 100에 PN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필요 없고요. 세대니까 요 PN이 세대가 되죠. 이렇게. 요거 값 주어졌고. 자, 그 다음에 126번입니다. 126번은 지금 22.9kV 볼 때 인입구입니다. 주 차단기 용량이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주 차단기 용량이 200MVA라 그랬죠. 근데 지금 100MVA이고 여기 기준 아닙니까 이거? 여기 기준이죠. 기준에 100MVA 22.9kV 변압기가 임피던스가 지금 얼마다? 4.5일 때 변압기 2차 측에 필요한 차단 용량을 구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가 파워라인 아닙니까? 그 파워라인에서 여기가 지금 변압기가 이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압기가 맞습니까? 그 변압기가 들어가면 이 변압기 2차 측에 이쪽에 지금 차단기를 달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요마가 지금 이 변압기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4.5조.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저번 앞 시간 한번 했죠. 이렇게 요 수전단 임수용구 이때의 퍼센트 Z는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치고요.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되죠. 이 차단기는 P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PN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 PN은 지금 얼마랬습니까? 이게 기준이 요게 10MVA라며.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요거 구해야 되죠. 요거. 이게 뭡니까 이거? 요거 아닙니까? 이거 수전단 측하고 변압기 측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변압기 측은 4.5%라며. 그럼 수전단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 P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PN 아닙니까? 이 값이 얼마야? 200MVA입니까? 그럼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기준이 얼마라 그랬어? 10이라 그랬습니까? 이거 퍼센트 Z 구하면 되네. 이게 ZS죠. 한 풀었죠 이거 앞에. 이 값이 얼마라고? 이 값이 계산해 보면 5가 나오네. 그죠?
그럼 이 값은 5 플러스 얼마 4.5 이렇게 하면 되죠.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넣으면 요 수준단 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꼭 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앞에도 제가 한번 풀어 드렸는데 똑같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별거 아니죠. 여기가 지금 요런 거 아닙니까? 여기가 색깔 좀 검은 색깔로 할게요. 여기가 지금 G1이지 않습니까? G1에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18이랬습니까? 여기 18MVA이고 지금 퍼센트 X가 몇 프로입니까? 10%라 했습니까? 그럼 여기가 G2가 이렇게 있네. 그럼 G2는 30MVA입니까? 30MVA이고 여기에 퍼센트도 내나 10%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차단하고 차단기를 X라 되게 그립니다. 차단기가 있고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변압기는 40MVA입니까? 40MVA 7%라며 이게 값이 여기에 차단기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차단기 ABC에 차단 용량을 구하랬으니까 우리 1번 차단기 A 차단기 한번 볼게요. 그럼 A 차단기를 우리가 PA를 할까요? 그럼 퍼센트 Z분의 100에 PN 아닙니까? 몇 프로라고? 10%니까 10에다가 100 곱하기 용량이 얼마입니까? 18메가죠. 그럼 180이 나오네. 그럼 PB는 퍼센트 Z분의 100에 PN 아닙니까? 그럼 10에다가 100에 곱하기 요 용량이 얼마입니까? 30입니까? 30 이렇게 하면 300이 나오네. 그죠? 그럼 PC는 어떻게 되느냐? 퍼센트 Z분의 100에 PN 아닙니까? 그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이거 다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된다고. 이거 맞습니까? 이걸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지. 자, 그거를 제가 조금 지워 볼게요. 자, 요거를 좀 지워서 요것만 신경 쓰면 되죠. 우리 앞에 고장 전류 할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요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가지고 요게도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게가 18MVA의 10%죠. 여기는 30MVA의 10%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와서 여기가 변압기 아닙니까? 여기가 변압기가 40MVA의 7%죠. 이렇게 여기에 차단이라고. 그런데 이게 다 다르잖아. 이거는 18MVA이고 요거는 30MVA이고 이거는 40MV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퍼센트 Z를 통일시켜야 되죠. 통일시켜야 되니까 여러분이 한 개라도 더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잡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기준을 내가 요걸 기준으로 잡을까요? 18MVA로. 18MVA를 기준으로 요거는 10%죠. 그러니까 요걸 환산해야 되죠. 기준을. 이것도 뭐야? 환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좀 지워서 직접 환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기준을 한 개 더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기준에 이걸 이용합시다. 그러면 내가 기준을 얼마로 잡았다? 18MVA를 기준으로 잡았죠. 그럼 이걸 임피던스 Z1, 이걸 임피던스 Z2, 이거를 임피던스 Z3를 합시다. 그럼 이를 잡았을 때 Z1은 당연히 계산할 필요가 없죠. 10%니까. 그러면 이제 Z2를 구하려고 하면 Z2가 지금 얼마입니까?
30MVA 아닙니까? 30MVA일 때 몇 프로라고? 10% 아니야. 근데 우리 기준을 얼마나 잡는다고? 18MVA일 때 몇 프로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비례식 풀면 되죠, 이렇게. 그럼 X가, 퍼센트 X가 지금 얼마 나오느냐면 한 6%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Z3는 얼마 MVA야? 40MVA일 때 몇 프로라고? 7%라며. 근데 기준을 얼마로 잡았다? 18MVA로 잡았을 때 몇 프로냐는 이야기야. 맞습니까? 그 비례식 풀면 이 X값이, 퍼센트 X값이 제가 풀어보니까 여기가 3.25%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야, 이 값은? 결국은 이렇게 6, 그죠? 플러스 3.25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가 6%? 6%에, 아니죠. 이래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10%고, 여기 몇 프로야? 여기가 6%입니까? 여기가 3.15% 아니야, 그죠? 그럼 좀 지울게.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시간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게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 Z 또한 Z2는 병렬이죠, 이렇게. 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생각해서 여기가 10% 맞습니까? 여기 몇 프로? 6%입니까? 여기가 몇 프로? 아까 이게 계산을 3.15%를 했습니까? 요거 두 개 병렬 치해야 되죠. 그죠? 요 두 개 병렬 치하면 10 플러스 6분의 10 곱하기 6 이래 되죠. 플러스 얼마? 3.15 하니까 여기 몇 프로 돼? 6.9%라고요. 그럼 따라서 PS는 퍼센트 Z분의 100의 PN이지 않습니까? 기준 얼마 잡았어요, 이거? 우리가 계속했던 10, 요거 기준 잡았죠, 18MVA를 기준 잡았잖아, 이거를. 그러면 여기가 18MVA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6.9%죠. 요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260.87MVA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거 두 개 병렬이고 요거 직렬이죠. 요거 이 전체 합성을 하면 되죠. 자, 페이지 좀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여기에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를 다는데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차단기가 이렇게 달았을 때 요 부하가 지금 뭡니까? 모타라는 거예요. 모타. 그러면 이 모타를 보호하는 걸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죠. 이거를. 그러면 대개 이 차단기가 과전류 차단기인데 그 이 모타를 기동을 시킬 때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르죠. 이렇게. 그럼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를 때 이 차단기가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건을 보면 삼상에 380V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인데 효율하고 역률은 신경 쓰지 마라.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부하 용량이 300kW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차단기의 규약 동작 배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동 전류가 8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전동기의 기동 방법이 직입 기동입니다. 직입 기동이라는 이야기는 전 전압을 다 넣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 전압을 다 입력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럼 전 전압을 다 안 넣고 전압을 줄이는 감압 방식도 있죠. 이렇게. 그저 대표적인 Y 델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차단기의 전격 용량을 요 규격표로 딱 줬다고. 이렇게 규격표로 주고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부하의 전격 전류는 금방 나오지.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거라고. 이 개념이. 그러면 이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차단기는 일단 모타에 흐르는 전류가 AIM이라고 합시다.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이 지금 45.58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동 전류가 얼마라고? 기동 전류가 몇 배랬습니까? 좀 지어볼게. 직입 기독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기동 전류가 8배랍니다. 8배. 그러면 45.58에다가 곱하기 8 들어가는 건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렇게 전류값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규약 동작 배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전류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과전류 차단기에 규약 동작 배율이 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류값입니다.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차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류가 차단할 때 그때 전류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전류 차단기에서 여기에 동작 시간이면 여기가 지금 전류가 되죠. 전류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차단기의 특성이. 그럼 차단 전류가 이렇게 적을 때는 동작 시간이 길죠. 이렇게 이거 반 한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어느 시간 되면 이 시간 예를 듭시다. 이 시간이 되면 이때 이 전류값, 요때 이 전류값, 이 전류값이 얼마나?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차단기의 규약 동작 배율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때 차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때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일단은 여기는 전류가 있죠. 그죠? 부하 전류 곱하기 기동 전류가 몇 배? 8배라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규약 동작 배율이 얼마? 규약 동작 배율을 델타라고 하면 여기가 규약 배율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런 수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72.93이 나왔지. 근데 차단기 용량이 있다고 주어졌다고. 이렇게 차단기 용량이 주어졌으니까 찾으면 되죠. 72.93이니까 80 하면 되나? 80A. 그래서 답은 얼마다? 80A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타 부분은 모타에 들어가서 또 제가 상세히 하겠는데 요게 여러분이 지금 드는 거는 요겁니다. 차단기의 규약 동작 배율이 뭐냐? 전류값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값이 전류값입니다. 전류값.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부하줄 8배를 치면 이 차단기 다 날아가지. 안 되니까 이렇게 이 전류값을 또 나누는, 규약별로 나누는 겁니다. 예,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 넘었네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